안녕하세요, 선생님. 예, 반갑습니다. 예. 저는 제 닉네임이 오리지널 박이에요. 오리지널 왜- 박이요? 예. 왜 오리지널이라고 했냐면요. 정말 오리지널로 알코올 중독자이고, 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정말 그 후천적 그런 영향을 받았던 그런 알코올 중독자이고요. 그 다음에, 어릴 때부터 생활 환경이 정말 나빴던 그런 상태에서 우울증이 컸고요. 네. 그 다음에 또 잠깐 2, 3년 정도 좋았다가 다시 결혼하고 나서 다시 알코올 중독의 시부모님을 모시면서 또 후천적으로 이제 제가 거기에 또 들었고 그걸 먼저 이제 엄마가 저희 어머니가 눈치를 채고 병원을 한번 찾아갔더니 거기서 의사 선생님이 저는 제 몸 자체가 술을 받아들인대요. 그냥 내가 어이가 없어가지고. 그런데 이번에 그 뭐 유전적 이런 말씀이 나오시니까. 아, 이거는 오해 없으시길 바래요. 네. 유전적이라는 의미는 병이 유전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네, 네, 네. 그런 소양 예, 그 같은 소양을 거를 갖고 이야기를 하는 있다는 거죠. 말이잖아요. 환경에 의해서. 아, 그럼요. 그러니까 제가 오리지널로 모든 그런 환경을 다 포함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리지널 박이야. 예, 그래서 제가 오리지널 박입니다. 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알코올 중독자들의 적극적으로 자신을 구제할 수 있는 그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인데요. 정말로 저는 알코올 중독자라서 나 자신을 구제하고 싶었고 내가 어떤 활동을 하고 싶었는데 옛날의 버릇이 구제하고 싶고 활동을 하려고 하니까 옛날의 버릇이 다시 나오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처음에는 퇴근하면서 조금 마시게 되다가 나중에는 물병에 들고 가면서 마시게 되고 그리고 완전히 또 재발하고 그게 또 멈추었다가 또 그런 식으로 재발하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제가 완전히 포기를 해버리는 거죠. 낙오자가 되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정말 이게 구제할 수 있는 어떤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일지. 이거는 조금 얘기가 길어질 수도 있긴 한데 조금 이제 좀 이렇게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하자면 첫 번째는 대체 강박의 관점에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요. 보통 이제 이번 환경에서도 그렇고 외래에서도 그렇고 술 문제 때문에 이제 그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흔히 선택하는 방법이 술 대신에 내가 집중할 수 있는 그 무언가를 찾아서 거기에 집중하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일을 하던 뭘 하던 이제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초기 단기 전략으로는 나쁘지 않다고 봐요. 근데 장기적인 전략으로 이게 정말 좋은 것인가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가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기 그 중독 음주, 그러니까 강박 음주의 개념도 요새는 있으니까. 근데 이 개념으로 보면 대체 강박이라는 거는 뭔진 몰라도 강박적으로 하는 행동이 술에서 다른 걸로 바뀐 것만이 달라진 거지 근본적으로 이 병리가 해결된 거는 아니라고 보는 거예요. 그 뜻은 뭐냐 하면 회전목마 그 전편에 보면 김원샘인가 해서 칙칙한 생각 뭐 그런 얘기 한 거 있죠. 시나리오대로 대본대로 움직인다 뭐 있는데 자기 연민들이 생기고 여기서 스트레스가 생기게 되면 결국 이 스트레스에 대한 처리가 되지 않으면 결국은 이 문제를 회피하게 되고 다시 술로 넘어가는 경우들은 굉장히 흔해요. 근데 초기 전략으로 잠시 당장 내가 술 마시는 걸 옮기기 위해서 다른 거에 집중하는 거는 괜찮은데 이것만 계속하면 결국은 이 행동에도 스트레스는 생기거든. 이 문제에서도 결국 좌절은 생기고 뭐가 됐든 생겨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이렇게 해서 생기는 스트레스에 대한 대응 능력을 키우지 않는 한은 여기서 생기는 스트레스가 생기면 또 칙칙한 생각이 돌고 대본 따라가고 다시 일로 오는 악순환들이 반복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초기 전략으로 대체 강박을 선택을 하는 거는 좋으나 초기에 성공을 했다고 해서 이거 장기 전략을 끌고 가는 거에 대해서는 저는 물음표예요. 첫 번째. 그다음에 두 번째. 속도감의 문제라고 봐요. 무슨 말이냐 하면 자기 협상이라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이건 뭐냐?
단기간에 내가 성과를 낼 수 있는, 성과를 대단한 게 아니어도 하니까 되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성취에 대한 속도감이 있어야 되는데, 대부분 뭔가를 결정을 할 때 술을 끊어야 되고 직장 가져야 되고, 그러니까 이런 식의 다소 추상적이고 오랫동안 노력을 해야지 달성할 수 있는 목표들을 잡거든요. 이렇게 되면 속도감을 느끼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해봐야 안 돼. 에베레스트 산을 가고 싶은데 짐 싸서 내일 가냐고. 못 가잖아. 그러면 당장 뒷산부터 올라가야지. 근데 목표를 뒷산 올라가는 거에 잡는 게 아니고 에베레스트 잡아버리면 뒷산 올라가는 거가 되고 수락산 올라가고 설악산은 올라가도 나는 계속 실패인 거예요. 목표가 거기 있으니까. 근데 그렇게 잡는 게 아니라 뒷산 오케이 10점, 그 다음에 도봉산 오케이 30점, 설악산 오케이 50점 이렇게 하면 내가 하고 있는 것들이 성공했냐 실패했냐는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고 다이머처럼 내가 인식을 하게 되거든요. 내가 50점을 받아도 2달 전에 10점짜리였는데 50점이 되면 나 성공한 거거든. 근데 이걸 온오프처럼 자꾸 받아들이니까 자꾸 실패하는 경험들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전략이 저는 좋지 않다라고 보는 거지. 내가 행복을 느끼고 좋아지는 게 온오프 스위치냐고. 그건 아니거든. 근데 희한하게 다 온오프 스위치처럼 하고 대체 강박을 이용해서 되네? 나 100점인 것 같아. 여기 스트레스 받고 뭐가 안 되면 다시 빵점이네? 그럼 자기 연민 생기고 칙칙한 생각으로 가고 시나리오 쓰고 다시 되돌아가고 이런 일들이 반복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고 있는 내가 하고 있는 생활에 대해서 온오프 스위치가 아니고 다이머로 이해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건 아까도 어제도 이야기를 한 건데, 익숙한 곳에서 빠져나오는 것이 갖는 의미도 중요하지만 이때 느끼는 감정 굉장히 중요해요. 자, 내가 지금 학고방에서 살고 있다고. 그래서 이게 너무 불편해요. 새 집을 짓고 싶어. 새 집을 짓고 싶으려면 지금 내가 적응해서 살고 있는 이 학고방을 싹 밀어버려야 되거든요. 그리고 새 집을 다시 지어야 된다고. 그러면 어쨌든 내가 힘들더라도 두 다리 누이고 힘들고 쪽잠을 자더라도 어쨌든 살았던 집인데 없어져요. 느낌이 어떨까요? 허무해. 불안하고, 그래도 내가 힘들더라도 정부치고 살았던 거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 이게 없어진다는 두려움도 있고 우울감도 생겨요. 이러니까 새 환경으로 옮겨가는 것, 그리고 새로 뭔가 시도하는 것에 대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뒤로 다시 자꾸 후퇴를 하고 반복을 하는 거거든요. 절벽을 나눠서 뛰어넘을 수 있어요? 안 돼. 짧은 절벽이어도 나 한 번에 안 되니까 세 번에 나눠 넘어야지. 이건 안 되거든. 그러면 절벽 앞에 딱 서면 아무리 짧은 절벽이어도 망설이게 된다고요. 그리고 두렵거든. 근데 이거를 한 번 툭 하면 되는데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지금까지 문제가 많았던 행동이고 뭐고 이거여도 힘들더라도 나를 생존하게 했던, 그래도 장점이 있었던, 그리고 예측 가능하고 적응적이었던 삶 패턴이 있거든. 이걸 한순간에 어떻게 버리나? 못 버리지. 그래서 이쪽으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뭔가를 나를 위해서 한다고는 하지만 이쪽으로 가다가 넘어갈 것 같으면 두려움을 느끼죠. 다시 뒤로 와서 여기 정말 포기할 수 있나? 이런 생각들이 이제 반복적으로 드는 거죠. 저는 기다려야 된다고 봐요. 쓸데없이 끼어드는 건 좋은 방법이 아니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도 어디서 나온, 책에서 나온 제가 읽은 비유인데, 끈끈이가 잔뜩 붙어 있는 방. 네, 출구는 저기 있고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이 여기 완전히 들러붙어서 나가기도 힘들어. 그래서 막 노력하고 있는데 이거를 돕겠다고 이 사람 저 사람 다 낑겨 들어와서 떼주려다가 보니까 이걸 보고 이제 공동의존의 개념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같이 엉겨 붙어서 막 이러고 있거든. 그러면 술 문제가 있는 분들은 어떻게 이해하기가 쉬우냐 하면, 좀 비키면 내가 절로 나갈 것 같은데 그냥 중간에 끼어든 사람들이 같이 엉겨 붙어갖고 이러니까 너 때문에 출구도 안 보이거든? 이렇게 돼요. 그게 사실이든 아니든. 그래서 이렇게 끼어드는 거 말고 조금 이 사람이 나갈 길들을 좀 보고 힘들더라도 한 발 한 발 움직여 나가서 갈 곳을 인지하게 만드는 정도의 기다림은 필요하다고 보죠.
그래서 가끔 외래에 오시거나 뭐 입원하시는 분 나는 술 조절할 수 있어요. 나는 굳이 그렇게 안 해도 돼요. 그러면 당신 틀렸거든요. 이런 얘기를 굳이 해야 될 이유가 없다. 그럼 한번 해보시죠. 그리고 진심으로 정말 그렇게 해볼 수 있게 최대한 도와드려요. 그러다 계속 안 되면 안 되지 않을까요? 좀 더 생각해 보세요. 이게 기다려주는 것도 중요하다고요. 변화의 절벽 앞에 서 있는 사람을 자꾸 끌어준다고 해서 이게 도움이 되는 건 아니라고 봐. 예. 그래서 자기를 위한 행동으로 자기가 변화할 수 있는 활동을 꾸준히 하기 어려운 것들은 저는 그 사람의 능력치의 문제거나 그 사람이 못나서라고 생각하진 않아요. 이제 이런 문제들이 좀 있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이 기꺼이 이제 그거를 넘도록 하는 데는 용기를 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넘어가면 좋다는 거를 이분이 몰라서 그렇게 재발을 하는 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좀 기다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답이 된 건가요? 네, 네. 예, 원장님 질문에 답을 듣다 보니까 기다린다는 거 그게 굉장히 말로는 쉬울 것 같은데 어렵지 예. 않을까. 정말 답답하니까 네, 확 뛰어들어가서 확 잡아 끌고 싶은데 그거를 참는 것도 그래서 정신과적인 문제를 치료하는 사람이나 이걸 앓고 있는 사람이 가져야 되는 가장 큰 덕목이 애매모호한 상황을 꿉꿉하게 견디는 힘이에요. 이쪽 문제는 어느 하나 깔끔하게 해결되고 이게 딱딱 정리가 되는 일이 없거든. 그 밥에 그 나물인 것 같고 지지부진하고 이거를 근데 그거를 답답해하지 않고 꿉꿉하게 버티고 견디는 힘이 그만큼 중요해요. 네, 그러게요. 저도 요즘 가장 힘든 게 사실은 꾸준히 뭔가를 해낸다는 거, 예, 그게 조금 힘든 시기거든요. 예, 오늘 너무 감사하고요. 예.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참 예, 좋겠어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